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자, 이 영화도 이제 최근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최초 개봉이라고 할 수 있죠. 재개봉이라기에는 개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79년도 영화인데. 네, 옛날 영화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거장들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이 모두가 다 입을 모아 극찬했던 영화기도 네. 하고 그 감독이 이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인데 이분의 다른 유명한 영화 그 나라야마 부시코란 영화가 또 있고 이분의 영화에서 확실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느꼈었죠. 우리가 항상 일본 컨텐츠를 볼 때마다 혹시 이거 만든 작자가 뭔가 그런 우익적인 아니면 헛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혐한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항상 우려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 자신의 작품 안에서 어떤 일본 사회에 대한 그 비판, 음. 특히 이 영화만 봐도 그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썩 네. 좋게 묘사하지 않고 있고 그 조선인들에 대한 약간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약간 다 네.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이분의 영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배우 김웅수님이 음흠. 이분의 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그 학교 출신이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도 그 감독 이마무라 감독님도 이제 막 뭐 제일 조선인, 한국인, 중국인들 그 아시아인들을 다 차별 없이 네. 다 대하고 가르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뭔가 이 감독님에 대한 호감이 음. 더 생겨가지고 네. 이분도 이제 한 칸 영화 한 2번 정도 타셨고 그래서 이분의 영화 중 그 운학이란 영화도 있고 아, 네. 야쿠쇼코지. 야쿠쇼코지 나와요. 난 근데 왜 그 야쿠쇼코지를 몰랐지? 야쿠쇼코지인 줄. 그 요즘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 네. 그때는 좀 젊으실 때라 가지고 그치. 나 오랜만에 다시 운학 뭐야 야쿠쇼코지였잖아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작품들 좀 있어요. 네. 네. 그 요즘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음. 그때는 또 이제 지금보다는 젊으셨을 때라 가지고 근데 그분은 젊으셨을 때도 이제 멋있고 잘생기셨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약간 중년의 모습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네. 멋있는 게 저도 아닌가. 젊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그 중후한 매력이 네.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오늘 얘기할 영화는 그 복수는 나의 것이란 영화인데 근데 이제 또 이게 그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같은 네, 동명의 물론 뭐 영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어가지고 음, 뭐 물론 전혀 상관없지만 네, 내용은 근데 아마 이제 박찬욱 감독도 이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네, 뭔가 오마주의 측면에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하신 게 네.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죠. 하지만 약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느껴지는 감상은 그러니까 한국판 복수는 나의 것은 그 제목이 진짜로 그 내용인데 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과연 내용이랑 제목이랑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가? 약간 좀 싶긴 하지, 약간. 네, 그 어떤 이제 그 제목이 약간 좀 뭔가 비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음, 은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원작 소설이 있어가지고 음. 이제 뭐 소설을 영화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화 사건이 있고 네,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 있고 그걸 모티브로 이제 다시금 영화화된 거죠. 네, 음. 그 실제 범죄자의 얘기가 네, 이 주인공 네. 사기치고 음. 살인하는 이제 이 실제 범죄자의 그 실화가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특이한 거는 그 실화 사건에 이제 그 범죄자의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런 걸 보니까는 배우보다 더 외모가 나은 게 아닌가 약간. 근데 그 배우분 이제 그 오가타 켄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이마무라 감독의 영화에 많이 나왔고 이제 근데 워낙에 다 이제 이게 79년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옛날 분들이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다 정말 생존하 계신 배우분들도 이제 다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당연히 70년대 영화니까 일본도 후시 녹음을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아, 한데. 왜냐면 그 주인공 목소리가 너무 성우 같아가지고 근데 영화를 보면은 진짜 그러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후시 녹음일 텐데 분명히.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목소리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네. 뭐지 이 배우 본인의 목소리인 건지 근데 목소리가 또 너무 어울리니까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맞아요. 외모와 약간 그 따지면 내용적으로는 되게 약간 얘가 되게 사기꾼 살인마 네, 그 범죄자인데 그렇지.
그렇다기엔 너무 그 외모와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정도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진짜 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약간. 예. 사실은 완전 인간 쓰레기인데 음. 근데 이상하게 뭔가 그 카리스마가 있다. 그 어떤 배우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좀 저도 보고 나서 좀 신기했던 게 여기서 보면 분명히 진짜 미친 사기꾼 살인마인데 그렇게까지 나쁜 놈인 게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이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인데 여기서 저지르는 행동만큼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왜냐면 이제 사연을 부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따지면 이것도 좀 되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가 많고 좀 막장성이 좀 있고 근데 저는 감독이 제목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연출을 그 정도로 안 느끼게끔 하려고 한 약간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 뭔가 쇼킹한 이 범죄자의 일대기를 네, 이제 한번 얘기해 보면서 네, 이제 워낙 근데 일단은 근데 이거는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어. 재미있습니다. 그냥 흥미 본위로 봤을 때 그냥 범죄 이렇게 어. 뭐 범죄 드라마 뭐 이런 어. 건데. 뒷얘기가 궁금해. 네, 과연 이 새끼가 어떻게 될지 주인공이. 전 약간 뭔가 일본판 리플리 아닌가 이거 약간. 리플리 또는 캐치미 부유캔 약간 뭐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나 사기를 친다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얘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그렇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얘가 살인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희대의 한 사기꾼만 됐어도 훨씬 더 명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극악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은 뭐 어떻게 뭐 용납할 수 근데 이 없지만은 새끼는 뭐 심심하면 사람 죽이니까 너무 쉽게 사람을 네. 죽여가지고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이 주인공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인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네, 심지어 이제 왜냐면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후반부에 몰입했을 때쯤에 좀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약간 그게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약간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자라 그래도 그 상황에서 뭔가 그 택하는 선택들이 네.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기서 저래야 하지 네, 약간 네. 좀 그런 측면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스토리를 보면은 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조금 뭔가 당돌하고 그런 게 있었죠. 특히 이제 이 영화도 보고 그 범죄자의 실제 얘기도 네. 이제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해석하는 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되게 좀 천주교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 때 이제 한창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막 그렇게 나라가 그 일본이 막 그 징집을 해갈 때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어부였는데 그 배를 네. 이제 징발에 갈 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당연히 어떤 국가 권력 개길 수가 없으니 그냥 힘없는 서민인데 그 배를 뺏겼는데 뭔가 마치 무슨 뭐 그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혐오해서 싫어해서 얘가 삐뚤어졌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그것만으로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뭐 아버지가 불쌍한 거지 뭐 그 아버지가 뭐 거기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마치 무슨 뭐 아버지를 혐오하면서 난 아버지처럼 안 살겠어 이러면서 근데 범죄자가 된다는 게 좀 나는 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좀 설득력이 네, 떨어지죠. 그건 그냥 자기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인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제 어쨌든 어릴 때부터 뭔가 막 그렇게 당돌하게 국인한테 막 개기고 막 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전쟁의 부조리함을 네. 그 장면에서 보여주거든 따지면은 일본이건 조선이건 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부조리한 일을 겪은 거는 힘없는 네. 서민들은 모두가 네. 마찬가지였다라는 그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들이 막 그렇게 군인한테 막 대드는데 막 이놈아 뭐하냐 해가지고 이제 말리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네. 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아들놈은 뉘우치는 거 없이 그냥 아버지가 무슨 뭐 비굴하다는 식으로 막 네. 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는 소년원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이제 그 범죄자로서의 싹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초반 장면도 보면은 얘가 이제 막 그 약간 보니까 뭐 우체국 직원 같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영 그 기업 국영 공사 있잖아요, 약간. 네. 네. 배달하는. 근데 그래서 우체국이라고 약간 느낀 건데 그래서 이제 우체국 뭐 직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냥 죽이고 이제 돈을 뺏고 네. 이제 위장해서 이제 자기는 또 어디 딴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저는 진짜 쇼킹했던 게 거기서 이제 꺼림없이 이제 망치로 막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면서 감을 따먹잖아요. 네. 나 그 장면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근데 죽이고 피 묻었으니까는 오줌을 싸면서 네, 자기 손을 오줌으로, 자기 오줌으로. 오줌으로 씻고 이제 감을 따가지고 먹는데 맛없어가지고 이제 버린대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네. 와, 근데 이 영화가 여러모로 약간 하드보일드 연출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어쨌든 괜히 그 명 감독들이 명작이라고 네. 칭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런 미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첫 장면부터 네.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영화가 79년작이라는 게 전 또 다시 감탄이 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에일리언 1편을 보고 와 어떻게 79년에 이런 영화를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사실 네. 이 영화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치. 79년에 이 정도의 영화를 만들다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그런 연출이나 이게 효과가 투박하다는 거 빼고는 이건 지금 만들어도 네. 진짜 이 정도 급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다만 이제 이 영화가 시간 순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처음에 에노키즈가 이제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수감돼서 거기서 검사인가 경찰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이제 과거의 얘기를 네. 들려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관객들이 이해가 100% 잘 되게 얘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이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 좀 약간 좀 왔다리 네. 갔다리 하면서 시간 수는 아니고 약간 좀 왔다 갔다 시간이 교차해 가지고 음. 그게 조금 있는데 근데 대충 보면 다 보면은 뭐 약간 그렇죠. 아 네. 내가 정리할 수 있을 정도 돼.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얘기고 뭐 음. 좀 내가 퍼즐을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와 있진 않아 가지고 그 젊을 때도 그렇게 이제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고 소년원에서 보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금방 사기 쳐 가지고 깜빵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얘가 워낙에 사고 뭉치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결혼하고 나면 좀 철 좀 들라나 해가지고 이제 선을 알아봤는데 선도 보기 전에 이미 약간 또 뭐 지가 또 네. 따로 이게 만날 여자가 있어가지고 또 그 여자를 선 보는 날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보면은 여기서 얘는 확실히 어릴 때부터 막장이었던 게 뭐 아버지한테 그냥 반말 찍찍하면서 네. 그냥 지금 난 좀 쇼킹한 장면이 그 물론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그 아버지 앞에서 막 담배 피면서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 아버지도 약간 나름대로 곤조가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감당을 못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 자식은 미친 놈이라서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네. 약간 좀 의문인 게 도대체 이런 아빠 엄마 사이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도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네. 굉장히 좀 생뚱맞은 네. 캐릭터가 태어나서 내가 아버지 부모라 그래도 내 자식인 걸 약간 믿을 수가 없는. 네. 너무 막가파야. 네. 너무 막가파인데 게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종교에 뭔가 그 신실한 그게 네.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자식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영화 다 보고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대체 왜 사람을 왜 죽인 거지 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단순히 돈만 뺏는 거면은 굳이 죽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은 얘가 진짜 사기꾼이라 그래서 무슨 엄청난 뭐 경제사범이 아니고 네. 아주 그 짜잘하게 소소한 푼돈을 푼돈으로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한 걸로 봐선 얘는 그냥 재미로 그런 게 아닐까 뭐. 뭐 그런가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사기꾼 사기쳐가지고 깜빵 갔다 온 뒤에도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근데 또 그런 거 보면 약간 엄마가 또 조금 약간 과잉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맞아요. 네. 그거는 장면이 나오죠. 네. 우쭈쭈 우리 아들. 네. 그런 식으로. 아니 좀 그 꾸짖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네, 약간 네, 그런 좀 무기력한 어머니 같은 네, 느낌이 네. 좀 있어서 용돈 주고. 네, 뭐 잘했다고. 네. 까방하는 뭐 기특하다고. 또 그거 빠칭코 하고 자는 걸로. 네. 근데 빠칭코는 잘하나 봐. 붓으로 잘 따더라고, 되게. 오냐오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좀 네. 그 종교에 빠진 엄격한 아버지와 그와 정반대에서 이제 오냐오냐 아들을 신처럼 떠받든 어머니 사이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뭐 집안이 엄청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보면 엄마랑 아빠랑 사이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러기에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는 뭐 네. 얘 자체가 사실은 뭐 문제기는 한데 그렇지 뭐 가, 따지면은 예, 가정 교육도 뭐 좀 영향이 있긴 있었을 것 같다. 이게 얘는 약간 좀 본투비 사이코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예, 그날 예. 때부터 뭔가 그 그러니까, 케빈에 대한 그것처럼 약간 음. 케빈처럼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 환경에 처했다 그래서 뭐 100%다 살인마가 네. 되고 범죄자가 되리란 법은 없기 아 근데 때문에. 약간 타고나는 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약간 네. 그래서 솔직히 얘는 좀 그런 게 아닌가 그치, 그런 싶어가지고 과가 아닌가. 네. 일단은 뭐 그 결혼까지도 뭐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 뭐 결혼도 뭐 제대로 음, 맨날 까방 가고 이러는데 뭐 그게 잘 네, 될 리가 있나 결혼 음, 생활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가 그냥 자식도 데리고서 음, 이제 산으로 갔어. 근데 또 이 아버지가 또 제발 며느라가 돌아와라. 네, 또 이제 그 손녀들을 또 사랑하니까 음, 손녀들 껴안으면서 지금 이 어린 것들이 이렇게 고생을 음, 해가지고. 음. 근데 이 영화도 이제 내가 왜 막장이라 그랬냐면은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계속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야. 나 그리고 그 사실 그 온천 장면도 이게 일본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이 둘이 뭔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 이런 건가 아니요, 그 가족이라던가 아는 사람들끼리 그 온천이나 목욕은 같이 할 수 있게 혼역을 한대요? 네, 돼 있어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허 거기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물론 근데 이 아버지도 선을 넘진 않거든. 음, 너물락 말락 하는데 근데 근데 사실 나는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음. 솔직히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더라고 되게. 이게 가능한가 네. 싶긴 한데. 저기서 멈추기 쉽지 않은데 솔직히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잘잘못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기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신자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을 넘지 않게 나오더라고. 왜냐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 내가 왜 자꾸 그 며느리에게 욕정을 음. 느끼는 나 이러면 안 돼. 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은 끝까지 선을 안 넘었거든. 어쨌든 네. 오히려 며느리가 자꾸만 들이대면서 오늘은 어떻게 좀 음. 아버님이 나 어떻게 좀 해주 막 그렇게 하는 느낌이지. 이 사람은 부단히 계속 그걸 거절을 해. 네. 어떻게든 거기까지 안 가게 하려고 네. 애를 써요. 음흠. 난 그래서 근데 그게 남자로서 인간적으로 좀 그 힘들거든. 그건 가능하지 않다. 네, 네. 거기서 끊기가 진짜 엄청난 인내력을 발휘해야 돼 진짜. 엄청난 절제력과 그 인내가 발휘돼야만이 가능한 거라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후반부 때 이제 제 생각을 약간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이것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에노키즈 그 아들과 싸울 때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안 한 아버지를 굉장히 그 조롱하듯이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음.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뭐 그냥 인간적으로는 약간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엄청난 자제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감독의 의도가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제 추측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에노키즈는 계속 그렇게 사기건 살인이건 네. 둘 다 안 좋은 건데 얘는 꼭 사기치는 그 와중에 또 중간중간에 살인을 곁들여가면서 사기와 살인을 예. 퓨전시켜서 그 전국을 돌면서 네.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숨기고 자꾸 무슨 마치 근데 자기가 그 인텔리인 것처럼 약간 교수인 양, 네 변호사인 교수 양. 변호사 되게 식자인 척을 하는데 전혀 그런 놈이 아닌데 네. 근데 뭔가 그 인상이 약간 안경 쓰고 이러면 약간 그럴싸해 보이죠. 똑똑해 보여서 그런가 그 정장 그러니까는 입고 안경 쓰면 약간 좀 있어 보여서 그런가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대학 교수인 것처럼 하려고 증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디로 전화했을 때 뭐 누가 전화를 받는 거 자기가 네, 자작극이지만 1인 2역하면서 막 전화하잖아요 여관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좋긴 비상하다. 머리가 네. 좋긴 좋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 지능은 발달했지 네, 네,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그 공사 직원 2명 죽이고 막 그렇게 갔을 때도 근데 난 이제 그 장면도 내가 눈여겨 봤던 게 그거거든. 그 논밭에 그 시골 아줌마들이 네. 또 조센징이 여기 아, 밭에 아, 아. 자빠져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그 공사 직원 시체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그 장면도 약간 소소하지만 음, 이 감독이 또 의도한 바가 있는 거지. 네, 그 일본 사회의 약간 편견을 음. 그 장면으로.
근데 조센징이 아니야, 일본인이 죽었어. 그러는데, 네. 그 장면이 좀 약간 상징적으로 난 보였다. 그렇죠. 내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음. 눈여겨 봐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소소한 디테일이죠. 네. 네, 그것만 봐도 뭔가 감독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명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난 그 법정 난 그 장면도 되게 이 자식은 약간 좀 깡다구도 있어 근데. 네, 왜냐면은 거기서 저 멀리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아, 여 하면서 막 그래서 순간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그냥 약간 얼떨결에 아마 네. 그냥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네. 하고 이제 넘어가니까 네, 네. 사기를 치는 그 대상한테 눈앞에서 대놓고 그 사람의 동료죠. 저 마침 저기 있네요. 야, 잘 있냐? 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뭔가 너무 이런 깡을 또 약간 천부적인 사기꾼에다가 임기응변의 그 재치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네, 사기 치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약간 그 피해자분들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삼자다 보니까 저런 걸 왜 속아 이렇게 하지만은 그치. 당사자는 진짜 그게 맞아요.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네.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진짜 그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기응변으로 이렇게 약간 용의주도하게 사람을 속이는 걸 보면은 야 얘는 약간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는 그리고 다 매사 즉흥적이다 보면은. 네. 와, 이 사기의 기술이 천재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사기꾼도 사전에 그 타겟을 네. 정한 다음에 면밀히 본 다음에 뭔가 약간 계획 세운 다음에 그렇죠. 작업을 들어가는데 보통은 그런데. 얘는 약간 기분 내키는 대로 네. 오늘은 저 사람한테 사기 쳐볼까 뭐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 왜냐면 여기서 이미 변호사로 한번 사기를 치고 나오는 길에 다른 변호사를 만나잖아요. 네. 그 보고 갑자기 그 노인 네, 노인 변호사. 노인 예. 변호사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영감 한번 등쳐먹어 볼까 거기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 끝없이 자기의 그 가짜 이름과 가짜 신분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짜 삶을 사는 건데 그런 거죠. 그거를 계속 그렇게 바꿔가면서 솔직히 자기 본인도 그게 쉬운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솔직히. 그렇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그 거짓말 치는 것도 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끝없이 뭔가 타인을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계속 다른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는 네. 와 어떻게 이런 미친 놈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그런. 왜냐면 갑자기 그 사기라 그러고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20대 때 이제 양다리 삼다리를 걸친 적이 있는데 뭔가 내가 얘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쟤랑 어디를 갔는지 그게 막 헷갈리면서 나중에는 이게 누가 내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나중에 꼬리가 잡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거 뭔가 이렇게 양다리 문어다리 걸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 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사기를 치는 거 보면 야 이게 가능한가 타고났어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타고난 천재야. 네. 천재 사기꾼 살인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죽여가지고 그 장롱에다가 넣고 또 그 장롱도 확실히 내가 그 예스러움이 느껴지는 게 옛날 그 장롱 안 닫힌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삐익 하면서 지가 알아서 열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죽인 섬뜩한 그 노인 변호사의 그 시신이 있는데 자꾸만 끼익 열려. 네. 근데 진짜로 여기서 약간 좀 미친 면모를 보여주는 게 죽여놓고 그 집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시신이랑 같이. 네. 넌 되게 무서운데 되게. 그러니까 무슨 바디백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네. 식탁 있고 바로 옆에 농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문은 자꾸 열려 있는데 그 지체가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는 얘는 그 살인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진짜로 큰 일이 벌어졌다고 전혀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 미친 놈이죠 그냥. 네. 근데 그 와중에 아저씨 뭐 그 집에 그 가재두고 어딨냐고 그 시신한테 말 걸면서 밥 먹고 말 걸면서 막 뭐 진짜 그 개또라이 진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장롱도 이제 테이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안 열리게 하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진짜 옛날에는 이게 CCTV가 없다 보니까
잡을 수도 없고 굳이 증거가 그러니까는 단추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그거 몽타주 네, 그려놔가지고 전단 붙여놓은 거 수배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그거 누가 이렇게 유심히 봐가지고 저 사람 이 사람이네라고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사기를 치고 그런 범죄를 벌였을 것인가 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네, 그것도 20세기라고 해도 그래도 뭔가 지금에 비하면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맞아요. 그런 범죄자가 버젓이 그냥 그렇게 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오랫동안 안 잡히면서 계속 그냥 범죄를 그냥 이어갈 수 있었다는 참 진짜 네. 옛날에 그 시대가 그렇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에게는 참 좋았던 시절이겠지.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막 봉고차로 납치해 가는 게 뭐 뭐 그렇지. 약간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니까 그게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디 갈 때 진짜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막 그렇죠. 옛날에는 뭐 납치, 학교 유괴 뭐 이런 식의 네. 범죄들이 많았었으니까. 인신매매가 뭐 네. 그리고 애들 납치해가지고 돈을 네, 요구하거나. 유괴범 네. 그런 게 수두룩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범죄는 거의 없어졌고 왜냐면 그게 범죄자들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잡히기는 쉽고 돈 받기는 어렵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현대 사회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함과 함에 따라서 범죄도 뭔가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는 거. 지금은 뭐 그렇지. 보이스피싱이나 뭐 해킹이나 뭐 이런 식의 범죄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 변호사도 죽였고 그 변호사 인척해가지고 그 법정에서 내가 이제 그 사건을 내가 맡아가지고 맡아주겠다. 내가 해서 일단 수임료 10만 원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 원 그 봉투 네. 이제 어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갖고 와가지고 음. 그거 딱 받아서 네 잘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죠. 바로 택시. 밖에 나 근데 나 그 장면도 좀 약간 뭔가 좀 우스꽝스러워 보여가지고 약간 뭔가 점잖게 걸어갈 줄 알았더니 네.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쌩 도망을 가가지고. 네. 눈치 보면서 바로 네. 나 나왔지 하고 바로 택시 이래가지고 너무 모양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던 게 그 노인 변호사 그분은 거기서 그 택시를 안 탔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괜히 택시 타가지고 동승을 안 했으면 네.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이 응. 자식한테 아, 그냥 다음 거 잠깐 기다렸다가 타지. 네 뭔가 운이 없었다. 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목숨을 잃게 돼버렸잖아. 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이 영화가 근데 약간 거의 후반부에 주요 파트는 이제 그 여관 파트인데 네. 그 하루라는 이제 여자 주인이 네.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홀어머니를 네. 모시고 살고 있는 이제 그 파트인데 맞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이 영화에서 하루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치. 네. 뭐 그렇죠. 그 여인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어쨌든 주인공한테 어떤 사람인 건 간에 어쨌든 진심으로 네. 대했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래도 가장 인간적으로 대해준 건 그 여자였는데 네. 네. 주인공을 어떤 사람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영화에 좀 희망이 있었다면 희망편이 있었다면은 그 여자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주인공이 에노키즈가 인간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건가? 네 회복할 여지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이 새끼는 결국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그렇긴 왜냐면 하지만. 거기서 그 하루도 그렇고 하루의 어머니도 뭔가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본성을 아는 상태에서 그 대하는 게 뭔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뭔가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수틀리면은 아이 네. 그냥 방해물일 뿐. 그러니까 에노키즈의 폭주를 좀 그 하루와 그 어머니와의 그 생활을 하면서 응. 약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여지가 좀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너도 나 죽이려고? 뭐 네. 죽이려고 했지? 뭐 하면서 이제 사람 그만 죽이라고.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대수롭지 않은 듯하면서 이제 주인공한테 좀 그런 경고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뭔가 약간의 이제 좀 뭐랄까 좀 인간성 회복이 좀 여지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네. 그거는 제 착각이었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이 영화도 은근 좀 수위 높은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좀 역시 성진국 일본인가 약간 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냐면 난 또 이 영화를 약간 보면서 저는 감각의 제국이 떠올랐거든요. 네, 약간 좀 뉘앙스가 비슷해 감각의 제국이랑. 그리고 또 그 당시 시대 영화가 좀 그 비슷한 화면 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감각의 제국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또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젠틀하고 좋은 사람인 거야. 그쵸. 너무 상냥하고 너무 이상적인 남자인 거야. 음. 오히려 정작 이 하루의 그 이제 약간 그 본 남편이라는 그 아, 이제 하루가 지금 뭐 첩이라고 그러는데 첩으로 돼 예. 있죠. 근데 그 남편도 좀 좋은 새끼는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나쁜 놈이죠. 네. 근데 그런 남자나 무슨 이제 지금 이 하루가 뭐 바람 폈던 젊은 남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하루도 보면 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되게 일단 이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 하루의 캐릭터는 딱 그거란 말이에요. 되게 약간 외국인 남자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는 일본인 여성. 그 나긋나긋한 그 말투, 그 애교 넘치는 그 말투와 뭔가 이렇게 또 그 기모노 입고 있는 뭔가 그 판타지가 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되게 뭔가 이 여관 안주인으로서 굉장히 뭔가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이제 또 따지면 그 남편한테 어떻게든 이 여관 자기 명의로 만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별 사랑하진 않는데 네. 뭔가 어떤 이제 몸정으로만 서로 약간 관계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식의 그런 그래서 장면과 저는 그 여기서 이제 그 하루에 그 뭐랄까 첩으로 삼고 있는 그 남편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래도 이 죽일 놈 에노키즈가 뭔가 그래도 시원한 장면을 네. 한 번쯤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었는데 살인마로서 거기서 한번 나서가지고 음. 좀 이렇게 너의 살인의 재능을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보여줄 법했는데 그 어머니가 말려서 그래, 이 새끼는 죽일만 하니까 음. 죽일 놈이니까 이 새끼는 좀 죽여봐라 하는데 네. 또 그 새끼는 또 안 죽인단 말이야. 죽이려고는 했죠. 근데 이제 그 왜냐면 눈앞에 시칼이 있었거든. 할머니가 말려가지고 네. 근데 할머니는 얘가 이제 뭔가 좀 그 개심, 뭐 회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넌 더 이상 살인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도 너는 그냥 넘어가야 돼라고 이제 말린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에녹시를 뭐 깊숙이 알지 못했다. 잘못 판단한 건가? 잘못 판단했다. 약간 좀. 아 근데 좀 전 그 장면이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게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남편이 이미 약간 그때쯤에는 하루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인간적으로 정을 끊어버렸고 네. 이제 에노키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기꾼인 살인마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범죄자는 이미 알았어. 왜냐면 그 극장에서 네. 대놓고 그 큰 스크린으로 수배 전단지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본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대한 이웃수처럼 맞죠. 그 뉴스가 이제 영화 시청에 나왔던 모양인지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경찰로서의 그 수배 이게 나왔는데 누가 봐 너무 빼박이야. 얘도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잖아. 근데 안경 쓰고 있는데 그 몽타주가 똑같이 난 솔직히 그 어떤 의미 아니 이 자식은 뭔 깡으로 그러게. 좀 변장도 안 하고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닐 수가 있나. 그렇죠. 아무리 사기꾼이라 그러면 어쨌든 뭐 변장가 이런 거에 좀 능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얘는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범죄 저지르니까 네. 점점 계속 누적되잖아. 맞아요. 그럼 갈수록 경찰의 그 포위망도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 그렇지. 자식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하는구나 해가지고 점점 죄질이 무거워지고 그럴수록 막 더 이제 각종 그 파출소와 네, 이런데 네, 다 네. 붙을 텐데 너무 그냥 자기 얼굴을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네. 듯한. 그 정작 그 극장 장면도 그거 보면서 그제서야 막 괜히 이걸 이렇게 가린단 말이야. 네. 자기 옷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이미 저러면 뭐하나. 그러게. 나 그 장면도 약간 조마조마 하루가 이거 네. 백방 눈치 까는 거 아닌가. 근데 눈치 깠지만 때는 늦었다. 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루도 나오면서 날 속였군요. 이러면서. 하지만 이미 마음을 뺏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하루한테는 그냥 그 교수님인 거야. 네. 그 살인마가 아니라. 네. 또 이제 그 여자 너무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떤 현실 도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약간. 맞아요. 네. 또 왜냐면 그 둘이 사랑을 나눌 때도 막 그러고 보니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우리 둘 다 서로 아는 게 없는데 둘 다 이러고 있네. 짐승처럼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 어쨌든 이런 범죄자, 살인마, 사기꾼, 뭐 살인마까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은 외모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말주변이라던가 그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기술들이라던가 네. 이런 게 또 천부적이라 탁월하죠. 네. 그 유영철이 그렇게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었던 그 많은 네.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이 에노키즈도 약간 그런 식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신창원도 그렇고. 네, 맞아요. 신창원도 그렇고. 아니, 신창원 또 생각나더라고. 요번에 그 하루 파트 보면서 네. 이거 완전 신창원인데 네. 그 생각. 그러니까 그런 과의 범죄자들이 있나 봅니다. 네. 네. 어쨌든 뭔가 그들의 그 카리스마나 매력이 네. 있다 보니까는 네. 이제 거기에 홀리는 여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이미 인간적으로 그 남편에게 정이 없는데 이 남편이 또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냥 단순히 이 여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루 엄마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 남편은 네 몸을 못 잊고 예, 있어. 예,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냥 뭔가 그것만 단순히 성적인 욕구만으로 이제 뭔가 주기적으로 자기도 딴 여자랑 바람 피면서 네. 근데 약간 보면 여기서 그냥 둘 다 바람 피는 서로 아는데 서로 그냥 막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요. 어디 젊은 놈 도망갔더라 뭐 하면서 예,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음. 조롱하거나 네, 비웃고 예, 예, 하루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 도망갔네요 예. 이러면서 예, 약간 예, 예. 그러니까 둘이 대놓고 약간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주기적으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하루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음. 이제 강압적으로 네. 이제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쓰레기개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또 뭔가 사실 이 하루 엄마도 그 할머니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거나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네, 이 네. 할머니도 좀 제정신은 아니고 약간 또 그 살인 경력으로 깜빵을 갔다 왔던 사람이고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는 네. 설정인 건데 음.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또 그 남편이 그 자기 딸을 자기 눈앞에서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할머니 아니면은 에노키즈 둘 중에 한 명이 네, 그 뭐 남편을 분노가 폭발해서 죽을 줄 알았어 나는. 제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네. 아, 그래서 뭔가 근데 그 할머니도 뭔가 오히려 에노키즈가 뒤에서 노릴 때 음. 뭐 그 뒤에 눈 달린 것처럼 약간 그 고수들 있잖아. 약간 그 일본 만화에서 살기를 감지하는 예, 고수 예, 마냥 예, 나 죽이려고 음. 그만둬 막 이렇게 예, 하면서 뭐 카리스마 있었는데 또 그 장 너무 무기력하게 그 남편이 폭력 행위를 하는데도 예.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너무 그러게. 또 엄마로서도 나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 저렇게 남자한테 뭔가 많이 지금 빚지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럴 수가 있나. 그러게. 자기 딸이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심지어 거기서 또 막 좀 기분이 그런 게 거기서 하루가 엄마 도와줘요. 예, 예, 제발 도와줘요 하는데 그냥 그거를 뭔가 자기도 울먹거리고는 있지만 그냥 반감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에노키즈가 그 부엌에서 이제 이 시카리 시카리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말려가지고 네. 여러모로 뭔가 그 장면이 참 좀 음. 씁쓸한 장면이라 가지고 그 네, 장면이 맞아요. 그 인간의 바닥을 좀 느끼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바닥 이 어머니의 바닥 그러니까 모두의 어떤 좀 인간의 좀 혐오스러운 약간 그런 네. 걸 약간 다 모아놓은 장면이 그 장면이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이 감독은 진짜 뭔가 천재적인 그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장면에서의 그 저의 그 감상은 뭔가 거기서 그 참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어요. 그 살인보다 더 바닥인 건가라는 느낌도 좀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에노키즈가 시원하게 거기 죽이면 차라리 뭔가 네. 그동안 그 에노키즈가 저질렀던 잘못이 경감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네.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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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뭐 걔가 용서되는 건 아닌데 네. 네. 적어도 약간 총량을 따졌을 때 네. 네. 그래 그래도 저거는 좀 나설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이제 네. 심정적으로. 네. 근데 나는 그 장면 그래서 굉장히 그 불쾌감이 되게 올라오죠. 그 맞아요. 장면이 되게.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하루 자 이 불쌍한 여자 그래도 그나마 이 팍팍한 와중에도 그 에노키즈와의 그 시간만이 어떤 이 하루의 낙이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사가 인상적이었거든. 되게 뭔가 이 남편이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부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 장면 좀 그런 게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막 남편이 또 막 바지 벗고 막 되게 모양 빠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서 또 이제 막 뻘쭘하게 막 다시 서둘러서 막 바지를 입다가 이제 이미 바지가 이제 못 입으니까 그냥 벗으면서 에이 막 지금 짜증 나면서 약간 이제 화풀이 하듯이 네. 화를 내죠. 이제 짜증 내면서 막 이제 딸내미 교육 좀 잘 네. 시켜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또 모욕을 막 한단 말이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루가 조용히 내가 그지면 그 짐승한테 발정해가지고 날 범하려는 남자는 뭐지? 약간 네. 이렇게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네.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건데 여러모로 그 장면이 좀 슬퍼가지고 되게. 맞아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네. 어쨌든 이제 그 밤도 지나가고 이제 어쨌든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에노키즈랑 좀 오붓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 하루가 김치를 담궈요. 근데 나는 거기서 내가 유심히 봤거든. 아니 근데 일본식 김치도 똑같이 이렇게 한국처럼 똑같이 담그나? 나 좀 그 생각 의아했거든 되게.
김치라고 안 하는데 이게 기무치라고 안 하는데 내가 알기로 뭐 일본 이제 김치 이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모신콩가 뭔가 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김치라고 이제 그 번역 그 자막은 나오는데 네. 김치라고 안 들려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게 일본식 김치가 저렇게 한국처럼 고추 막 되게 시뻘겋게 안 네.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그것도 감독이 네. 그것도 한국 김치에 익숙해서 그렇게 어. 일부러 그 한국식으로 하는 장면을 넣은 거라고. 특이하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아니 일본 저렇게 안 음. 담글 텐데 내가 네. 분명 알기로는 저거 완전 우리나라식인데 했는데 음. 역시나 그것도 감독의 그것이 반영돼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김치 담그면서 이제 또 에노키즈랑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대화하면서 우리 그냥 뭐 어디 도망갈까 네. 대만이나 오키나와로 도망가서 우리 둘이 그냥 오붓하게 살까 음흠. 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장면이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이 아까 내가 말한 에노키즈 이 새끼 왜 이래 아.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게 아니 거기서 갑자기 또 그냥 잘 있다가 뜬금없이 또 하루를 네. 목을 졸라서 네. 죽입니다 거기서. 그렇지. 근데 거기서도 뭔가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도 이제 보면은 약간 에노키도 내가 뭔가 이 여자가 뭐 되게 뭐 싫고 밉고 그건 아니고. 증오해서 그건 아닌데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마치 이제 궤변 같을 수 있겠지만 사랑해서 죽이는 것 같긴 네. 한데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걸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하지만 목을 꽉 조르면서 죽인단 네, 말이야. 네, 네, 네. 난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대체 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 인간아. 그 모든 마음을 아는데 진짜 사랑해서 죽이는 느낌으로 죽입니다. 거기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그리고 하루의 눈빛도 뭐 원망하는 눈빛 빛이 아니고. 기색이 전혀 네. 없거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나의 이런 삶을 끝내줘서 고맙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눈빛인 것 네. 같기도 하고. 마치 하루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당신이 죽여준다면 음. 나는 그냥 네, 기꺼이. 네. 왜냐면 거기서 반항을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또 그 죽인 다음에 또 막 그 자기 혼자 막 또 우당탕탕 하면서 또 막 그거 이렇게 하루 시체 네.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 영화도 확실히 좀 이제 범상치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그게 좀 희한한 게 물론 뭐 하루를 생각해서 하루가 있던 데다 뭐 올려놓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해놓고 굳이 그렇게 죽였으면은 따로 또 시체를 옮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떨 때 보면 그 우당탕 하는 거 보면은 어쩔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것 같다가 어쩔 때 보면은 열나 어설퍼. 어설픈 것 같다가 네. 이거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뭔가 좀 약간 NKG랑 좀 안 어울리는 좀 그런 아니 거라. 그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완전 잔혹하고 냉혹한 또 킬러는 또 아니란 말이야 또 분명히. 어떤 장면에서 어설퍼 보이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범죄 업적은 굉장히 큰데 네. 또 그런 거 치고는 또 뭔가 되게 어설픈 점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인간적인 건지 아닌지 약간 음. 뭔가 애매해지는. 네. 그 늙은 변호사 죽었을 땐 또 개사이코 같다가 음. 또 하루를 죽인 다음에 뭔가 자기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신을 깨어보니 어. 이미 죽어 있네. 정신을 차려보니 네. 하루가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죽이는지 모르겠어.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네. 아, 근데 그 장면도 좀 어이없는 게 실컷 그런 짓을 벌인 다음에 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 거실 그거 그 식탁에 테이블에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또 귤 까먹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엄마 들어오니까 하루는 2층에서 자. 있다 그러고. 쟤는 왜 저러는 거지 진짜. 그러게. 굳이 엄마 들어올 때까지 거기 기다려가 앉아가지고 네. 또 이제 거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다가 또 이제 그 할머니 올라가니까 또 이제 할머니도 죽였지. 거기 가가지고. 네. 그래서 대체 얘는 이거 진짜 뭐 정신병인가 약간 이거는 진짜. 네.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지 잘 모르겠다. 네. 목적도 없어 딱히. 뭐 약간 뭐 금품 갈취라든가 뭐 그런 걸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약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뭔가 왠지 모르게 지금 죽이고 싶다 약간 뭐 그런 건지 약간 그런 식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은 좀 찝찝함이 남는 게 보통은 뭐 살인자 편이 아니더라도 살인자의 진짜 심정적으로 제가 저래서 살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어떤 그 살인에 대한 뭐
그 이유에 대한 납득을 내가 해야 되는데 네. 딱히 얘는 이게 뭐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뭐 복수나 원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죽이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네. 음, 근데 주인공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약간 어느 정도는 약간 주인공한테 이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얘는 진짜 전혀 단 한 부분에서도 네. 네. 나는 시종일관 객관적으로 얘를 볼 수 있어. 네. 삼자의 입장에서 1도 나는 이 새끼한테 뭔가 이입을 할 거리가 없다 이 새끼한테. 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수많은 주변부의 다른 인물들은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뭐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에노키즈에 관해서는 도대체 1도 네. 그 장면에서 뭔가 동의가 안 되니까는 그리고 이 새끼는 좀 웃긴 게 그 경찰들한테 신문 받잖아요 거기서. 그때도 시조가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하고.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네. 행동하죠. 아니 그리고 난 제일 어이없던 대사가 지가 그거 거기 그 조서 테이블 엎으면서 아, 사람 목숨을 뭘로 하는 게 이러는 나는 그 네가 할 말은 아니잖아. 맞아. 그게 네가 할 말이냐? 그래서 그런 대사가 너무 불일치하다 보니까는 뭔가 에노키즈의 정신 상태를 내가 좀 판가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경찰들이 뭘 얼마 잘못했길래 사람 목숨 묻는다면서. 아니 경찰이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뭔가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런. 아 난 어떤 의미로는 나 경찰들 너무 무리게 대하는 것 같다가 난 느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너무 착한 게 아닌가. 네. 너무 신사적이었다. 물론 이제 이 새끼한테 뭐 이 새끼가 한 벌인 짓을 그 알아내려고 약간 비위를 맞춰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긴 한데. 난 너무 무르게 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이 자식이 뭐 잘한 놈도 아니고 뭐 네. 약간 이렇게 우쭈쭈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뭐 자백 받으려고 좀 달래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범죄자는 고자세고 네. 경찰이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모녀를 다 죽여가지고 이제 또 아주 살뜰하게 그 여관 그 또 물건들 다 처분해가지고 전당포에다가 전당포에 연락해가지고 꼼꼼하다. 냉장고랑 뭐 그것도 도구 다 가구도 다 팔아가지고 네. 이건 또 이 와중에 또 그러니까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 이 자식은. 네. 그러니까는 얘는 사기 치는 게 재밌는 거지 이게 사기 금액은 딱히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어쩔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의 사기도 있는데 어쩔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짜잘한 소소한 사기를 치는 거 보면 사기 자체가 재밌나 보다. 근데 사랑하는 여인을 죽여놓고서도 또 막상 그 와중에도 뭔가 그거 도구들 팔아가지고 돈 네. 마련할 생각한다는 게 또 난 그것도 좀 어이없고. 심지어 솔직히 그거 그 전당포 주인 와가지고 주판 튕기면서 네. 계산하셨나 그 장면도 설마 또 저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닌가 약간 또 좀 걱정이 되는 거야 또 그러게. 단둘만 있고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다행히 뭐 또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또 거기서 또 그 전당포 주인 대할 때도 또 굉장히 약간 뭔가 약간 카리스마 있게 또 대하면서 그게 얼마인가 뭐 냉장고는 얼마인가 뭐 얼마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근데 또 약간 뭐 되게 먹을 거 주면서 막 되게 친절하니까 그 얘는 막 그냥 너무 모드가 휙휙 바뀌어 그냥 계속 맞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있다가 막 네. 너무 약간 다중인격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네. 네. 정말 하여튼 뭐 보통 인간이 아닌. 그렇다. 근데 그 또 그 주연 남자 배우가 너무 정말 그 광기 넘칠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그 남은 여관 물건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또 그 전당포 주인이랑 만나는 와중에 근데 이제 일본도 약간 옛날에는 그 여관으로 아가씨를 불러서 이제 네. 그렇게 한 건지 이제 그 에노키즈가 불렀던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유심히 봤거든 TV에서도. 약간 그 사람 같은데 네, 약간 네. 나를 밤새 안 재웠던 그 정력이 좋아가지고 이 인간이. 네.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전당포 트럭 타는 그 네. 우연히 저 먼 발치도 봐가지고 바로 파출소 가서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그 범죄를 본 것 같다 이제 제보를 해서 아마 영화상으로는 뭐 그것 때문에 잡힌 것처럼 이제 영화에서는 그 이제 여관 아가씨가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실제 범죄자가 또 사기를 치려고 그 접근했던 이제 아마 그 뭐 스님인가 있었어. 스님 거기 딸 네, 꼬맹이. 스님의 그 딸이 이제 이제 유심히 그거 수배 전단지 잘 봐가지고 저 아저씨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이제 맞아. 그 스님이
딸 얘기 듣고서 자기도 확인해 보니까 이 새끼 맞네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음. 약간 좀 이 영화가 또 뭔가 그게 느껴지는 게 그 에노키즈의 그 행각과 이제 계속 그 아버지와 그 며느리의 약간 그 금지된 네. 그 터부시된 자꾸 그 아슬아슬한 장면 자꾸 나오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온천에서도 그랬었고 또 목욕탕 그 청소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죠 거기서. 네, 그 장면도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내가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 대단하다. 남자의 본능을 저렇게 억누를 수가 있다니.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네. 그 여러 번에. 근데 난 너무 며느리가 너무 집요하게 호시탐탐 약간 틈만 나면은 이쯤 했으면은 아버지가 이성을 잃고 나한테 너무 오겠지 막 너무 그런 장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육탄 공격을 하니까 그게 그 순간 못 참으면은 남자는 이제 끝까지 가기가 좀 쉽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정말 그 엄청난 인내력 아버지. 그래서 며느리는 틈만 나면은 그러면은 시어머니도 죽고 에노키즈도 사라지면 아버님이랑 저랑 정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야 그런 거지. 근데 네. 그 전부터도 이미 이제 뭔가 밑밥을 던지고 계속 네. 이제 끊임없이 꼬시고 있지 이제. 네. 유혹을 하고 있지. 근데 아버지는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이제 계속 그거 하고 있으니까 허벅지 찌르면서 참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 그 목욕탕에서도 그냥 너 이제 그렇게 다 그 내 아내도 죽고 그 아들 새끼도 그렇게 사형 당하면은 내 호적에서 그거 빼줄 테니까 너는 새 시집을 가라.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아버님 곁에 있을 거예요. 음. 계속. 그래서 나는 근데 그 며느리가 언제부터 그 아버지한테 그 마음을 품었는지 난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약간 이 영화 보면서 그 아버님 역할 그 배우 보면서 약간 김윤성님이 약간 좀 떠올라가지고 약간 김윤성님 삘이 좀 있어가지고 자꾸만 김윤성님이 떠오르더라고. 나이 들고 수염을 많이 기르면은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에노키즈가 잡혀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최후의 약간 대치신 약간 네. 그 면회 와가지고 네. 난 그 장면도 약간 감독이 좀 말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많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어떤 대립에서 나는 왠지 혹시 그 철권이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건가 약간 그 헤이아치와 카즈야의 관계가 혹시 약간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건가 그 반말 찍찍하는 아들과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뭔가 그 강하게 제지를 하지 못하는 어떤 아버지. 난 좀 약간 아버지가 좀 답답하더라고. 약간 좀 보면서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아버지한테 약간 좀 왠지 한국적인 정서라면은 바로 이 새끼가 그쵸. 어디서 다리 몽둥이 부러졌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그냥 망나니 같은 놈이라. 근데 그렇게 망나니 같이 막 하는 거에 비해서 약간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밀리는 느낌이 네. 너무 심해서 나는 네. 그 마지막까지 최후까지도 네. 약간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좀 아들을 어떻게 너무 저렇게 못하는 건가. 물론 미친놈이긴 한데 근데 굉장히 거기서 막 엄청나게 독서를 퍼붓잖아 아들이 네. 아버지한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마지막에 내가 되게 좀 밀리는 것 같다고 했지만 아버지도 유하게 한 방 먹였죠. 근데 약간 좀 약간 촌철 살인을 했지. 약간 네. 너는 너한테 원한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밖에 못 죽이는 놈이야. 그것도 이제 왜냐면 에노키즈가 그렇게 했거든. 사실 당신을 제일 죽이고 싶었는데 네. 아쉽네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넌 날 못 죽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짱이 없으니까 날 못 죽인다. 그런 싶어. 거죠. 예. 네. 너는 그렇게 힘없는 너한테 원한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새끼라서 못난 새끼라서 네. 넌 날 못 죽인다고. 음. 딱 거기서 약간 처음으로 에노키즈가 어떻게 보면 약간 희종이가 계속 뭔가 되게 여유가 넘쳤었는데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정색하면서 죽이고 싶다. 네 놈을 죽이고 싶다. 네. 근데 아버지가 그 마지막 한 말이 난 되게 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좀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확실히 뼈 때리는 말을 네. 반격을 했구나. 근데 왜냐면 이제 나도 좀 그 전반부의 대화가 답답한 게 아니 이 막장 새끼한테 무슨 뭐 널 이미 파문시켰다 막 이런 얘기 하길래 이런 새끼한테 굳이 그런 말 해봤자 씨알도 안 막힐 것 같은데. 타격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건데 네. 무슨
팜은 그딴 거 신경도 안 썼어. 막 음. 하면 그 그치. 얘가 뭐 종교에 대한 뭐 그 있어야 뭐 그게 타격이 있는 거지. 무슨 뭐 그쵸. 이런 막장 인생한테 네. 무슨 뭐 맞아요. 성당에 가가지고 널 파문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어쩌라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음. 게다가 얘는 막 근데 확실히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근데 악역으로서 카리스마가 있는 캐릭터인 게 왜냐면은 그 에노키즈의 막 그 대사들이 내 뼈는 그냥 쓰레기 더미에 버려 막 예, 이런 예, 예. 약간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 정말 어떤 그 거침없는 약간 그러니까 막 나가는 그러니까 네. 굳이 뭐 현세가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자기 본인도 행한 악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나는 뭐 쓰레기같이 살았다. 막 다 대놓고 막 그 얘기하면서 내 뼈 버리고 뭐 난 죽은 뒤에 내 신경 안 쓰니까 뭐 호적에서 파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냥 막 그렇게 막 나오는데 이제 그랬던 에노키즈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팩폭으로 처음으로 이제 약간 죽이고 싶다 네. 한 거를 음.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아버지가 그거를 고백했잖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며느리를 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결국 내가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날 파문시켜달라고 했다. 나도 내 가족의 묘에 묻힐 자격이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고지식한 네. 이제 사람이지 뭐 되게. 그래서 근데 난 좀 마지막에 아버지도 안타깝고 그 아들은 뭐 원래 동정 여지가 없는 새끼니까 이제 그거 한데 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 의미가 있는 장면 같아가지고 마지막 네. 장면도. 그쵸. 네. 근데 난 지금 그 장면이 경찰이 이제 그 담당 직원이 거기 있잖아 앉아 있잖아. 네. 그럼 이 부자의 대화가 다 들리잖아요, 되게. 그쵸. 난 그래서 뭔가 난 좀 저 직원 입장에 내가 저 직원이면은 아. 약간 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아 참 이 집안도 참 약간 막장 부자구만 약간 하면서 약간 그치. 특히 뭐 며느리를 안고 싶다는 막 그 마음을 다 고백. 저기 삼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런 말 해도 되나 좀 싶은 느낌 좀 들어가지고 약간.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 말을 미뤄봤을 때 어쨌든 이 아버지는 선을 넘진 않았다 어쨌든 간에. 물론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근데 왜냐면 그 중간에도 이제 한번 또 그렇게 되게 이 아들 새끼가 오랜만에 그 집에 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그 낌새 눈치까지 솔직히 그 네. 자기 아내의 뭔가 네. 석연치 않은 약간 너 혹시 우리 아버지랑 했냐 약간 해가지고 이제 막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도 막 뭔가 그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막 되게 내가 네 아내랑 했다고 생각하면 이걸 날 쳐 죽여라 네. 막 하면서 그래서 약간 뭐 좀 종교적인 의미도 이제 그런 게 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장면이긴 한데 면회할 때 그 직원 얘기를 한 게 죽이고 싶다 할 때 네. 너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가뜩이나 그 경찰들은 알 거 아니야 이 새끼 얼마나 사이콘지. 진짜로 여기서 어.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럼 사고 칠까 봐서 난 그쯤에서 직원이 제지할 것 같은데 걔를 다시 끌고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그럼 거기서 계속 냅두고 있어가지고 그러게. 아 이래도 되나?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되게 면회 장면 바로 다음에 5년 후가 돼요. 네. 5년 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케이블카 타고 우리 남산 케이블카 타고 네.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산으로 올라가죠 이제 이 며느리와 이제 시아버지가. 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사실은 이제 그 아내도 이미 죽었어. 아내 죽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아내도 이제 그러니까 아내 이제 에노키즈의 그 어머니도 대놓고 그 얘기하거든. 나도 여자예요. 카즈코에게 당신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야. 난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다 알 정도면 이미 좀 뽀록 난 거 아닌가. 그리고 일단 며느리가 너무 난 좀 난 좀 그렇다고 너무 좀 이게 좀 요사스러워 보여가지고 너무 요망해 보여서 너무 당돌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범죄자 아들도 죽고 이제 어머니도 죽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목욕탕에서 한 얘기처럼 이 둘만 남아가지고 근데 그 케이블카 안에서도 시아버지는 너도 자꾸 내 옆에 있지 말고 재혼하거라. 근데 약간 뭔가 그 청개구리 심리인 건지 그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며느리는 더 도전욕에 불타는 건지 끝까지 나는 시아버지 옆에 있었고 네. 시아버지이자 나의 연인이자 그래서 야 참 이런 자극적인 설정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제 그 에노키즈의 약간 이제 뭐 그 교도소에서 받은 건지 이제 화장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뼈가루를 네. 이제 그 함에 담아 와가지고 이제 걔를 마지막에 그 뼈가루 던지려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뼈가루를 던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요번에 한 이제 두세 번째 본 건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이거는 이게 내용적으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이게 79년 영화다 보니까 음, 이때 특수 효과가, 기술적으로. 네,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네. 이 마지막 장면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음. 좀 애매해.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장면인가 했어. 난 처음에 이게 뭐지? 왜 자꾸 끊기지? 왜, 약간 화면이 왜 자꾸 멈추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따지면 감독은 그 뼈가 공중에 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네. 보여준 건데. 던졌는데 그 뼈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이라면 CG 기술로 이제 정말 막 공중 부양하는 막 이게 뼈들이 막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막 이제 그게 나왔겠지. 근데 이때는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감독이 궁여지책으로 그냥 화면을 멈춰가지고 네. 그 뼈가 떠 있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좀 약해,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게다가 심지어 이게 옛날 이제 영화다 보니까 해상도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그 장면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 장면이 마지막에 뼈도 잘 보이지도 않아. 뭔가 이게 허연기에 아니 네, 근데 영화가 자꾸 멈추는 느낌으로 그냥 돼 네. 있어가지고 이게 나 뭐가 잘못됐나 약간. 그러니까 그 화면에 잡힌 게 뼈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던지니까는 뭐 이게 뭐 가루 제 뼈 가루인가 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지 뭔지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는. 네. 아니 그것도 멀리서 잡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음. 그 뼈인지 네, 뭔지 네. 그냥 먼지인지 뭐 네, 뭐. 화면에 뭐 검은 게 낀 건지 뭐 그 구분도 안 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뼈를 던지는데 뼈가 이제 안 떨어지니까 네. 이 아버지랑 이제 며느리가 왜 이러지? 음. 그래서 계속 이제 던지는데 계속 이제 뼈가 공중에 떠 있는 거지. 네, 안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항아리째로 이 자식 왜 이렇게 넌 죽어서까지 우리를 약간 네, 이제 던져버리죠. 뭐 그런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한꺼번에 던진 그것도 이제 음. 하늘에 떠가지고 네. 이제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 느낌이 이건 뭐 감독이 이제 실제로 코멘트도 한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난 죽어서까지도 음. 니들한테 뭔가 고통을 줄 거야. 네, 뭐 뭐 그런. 난 마지막까지 그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에노키즈의 어떤 그런 원한을 네. 보여주려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한 건데 음. 근데 이제 기술적인 아쉬움으로 그렇다. 지금이라면 CG 기술로 좀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죠. 그럴싸하게 만들었을 텐데 음. 이게 워낙 옛날 영화다 보니까 네. 기술적인 한계가 음. 표현에 그걸 이렇게 못 따라갔다. 네. 네. 그래서 한 번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이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장면이 아닌데 보고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잘 이해가 한 방에 안 되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영화가 진짜 저는 멈춘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지 오류 났나 약간 네. 이랬는데. 근데 그건 아니었었다. 네.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도 있고 대단히 잘 만든 영화라고 이제 생각은 했는데 보통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그 제목 이야기로 가서 복수는 나의 것인데 이 복수는 도대체 뭐에 대한 복수인지 그리고 이 복수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이제 에노키즈의 태도라던가 또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한테 했었던 그 말들, 행동들을 약간 취해 보면, 그러니까는 뭐 선악 이런 거를 떠나서 에노키즈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이제 뭐 살인 범죄 행위를 하는 거 당연히 나쁜 건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선악을 빼놓고 생각하면 어쨌든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근데 주변의 사람들 특히나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가장 큰데 여기서 보면 제일 죽이고 싶은 네. 사람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를 하지 그렇죠. 억누르는 사람. 억누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약간 조금 크게 생각해 보면 에노키즈는 그 본능,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그 한계와 그러니까 가치관의 판단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는 기존에 갖춰진
우리 그 가치관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에노키즈가 제일 조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것도 못하는 못난 사람. 못난 네.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거기서 오히려 했었으면 에노키즈의 분노가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감독은 범죄자 얘기를 하면서 에노키즈가 이제 나쁜 놈이고 범죄 행각을 저지르니까는 당연히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 에노키즈를 뭐 편들거나 혹은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껴진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포장하거나 뭐 옹호하려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하고 뭔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비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리가 선의라거나 혹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이 한 인간의 약간 복수랄까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약간 느낌이.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노키즈는 나쁜 놈이라서 나쁜 놈 입장에서 복수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네.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없는 건데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죽어서까지 뼈로 그러게. 뼈가루가 돼서까지 반항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감독이 살인자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얘기를 빌려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에노키즈는 나쁜 놈 그리고 아버지는 어쨌든 착한 놈 이렇게 굳이 나누자 그러면 어쨌든 선과 악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기존에 우리가 틀에 짜여진 그 가치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뭔가 그러니까 에노키즈는 악, 아빠는 선 이런 거의 가치관을 떠나서 보면은 뭔가 자유를 추구하는 자와 틀에 박힌 자 오. 사이에 약간 이런 대립과 갈등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지점이었어요. 네. 네. 왜냐면 나는 이제 그냥 아니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보고 나서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복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내가 이렇게 막 살아서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이것이 나의 복수다. 우리 가족을 쪽팔리게 만드는 게 내 복수다. 내가 부끄럽지. 내가 창피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 물론 이 감독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였을 리는 없지. 어떻게 보면 그 나보다 훨씬 센 그런 권력에 대해서도 그냥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잖아요. 네, 순응하는 자. 네. 그러니까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이제 가치관의 판단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걸 조금만 내려놓고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커다란 뭐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그러게. 거에 대한 약간 반항의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요하게 영화는 아버지는 계속 거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아들은 그 정반대에 그렇지. 놔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잘못하는 건 아닌데도 이상하게 답답하니만큼 그런 맞아요. 좀 뭔가 그 틀에 박힌 그런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노키즈는 나쁜 짓을 하니까는 짜증이 나는 거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러게. 당연한 건데 이 뭔가 이 아버지에 대한 짜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고 나면 아이 저 인간은 뭐 뭔가 착한데 짜증 나는 거 잘못하는 그렇네, 게 진짜. 아닌데 짜증 나는 거는 뭔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속내는 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이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 시스템에 굴복해가지고 이 갑갑하게 이런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게 뭐 법이라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게 이제 제대로 규제화된 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도덕적인 그런 규범이라던가 하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갇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롱이랄까 조소. 비판이랄까 조소랄까 이런 것들이 살짝 느껴져서 그러게. 저는 뭐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아, 그런 거 지금 마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왜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아버지가 죄인 같다고 느꼈거든. 네. 영화를 계속 보면서 네. 왜 저 사람은 분명히 오히려 저렇게 참아야 하는 거 내가 칭찬해줘야 되는데 왜 네. 내가 저 아버지를 보면서 왜 열이 받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 나도 약간. 네. 그리고 뭔가 아버지도 그러니까 분명 선을 넘진 않았지만 뭔가 이 사람도 어떤 신 앞에 죄인이 된 것만 같은 난 그 느낌. 그리고 되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그 느낌.
있어가지고 음. 이것도 뭔가 왜 내가 자꾸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되게.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원래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랑은 금기된 것으로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어나고 나서 이제 법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학교에서 네, 배우기도 하고 뭐 나쁘게 말하면 세뇌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내려놓고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감정인데 어쨌든 그런 본능적인 거, 본성을 계속 거부하는 입장으로 나오니까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치관은 좋은 거라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인간의 한계를 법이라던가 그런 거 규제는 어쨌든 한계를 정하는 거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데 그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좋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뭐 필요한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면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은 해도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이제 좀 자기 검열을 하고 벽을 뭐 그렇긴 세우고 하죠. 네. 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거는 해도 될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고를 미리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어쨌든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정하는 것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있고 뭔가 암묵적인 룰이랄까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살짝 벗어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는 확실히 뭔가 그 예술 영화 같기도 하고 약간 음. 좀 근데 또 오락성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네. 하고 그냥 뭐 수사반짝 네. 보듯이 범죄 드라마 보듯이 봐도 재미는 단순히 있다. 이 얘기만 봐도 재밌긴 해서. 네. 네. 근데 아무튼 정말 독특한 영화다. 굉장히 독특하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네.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엔딩을 보고 나니까 뭐지 하고 이제 한 번 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 보니까는 이게 감독이 말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이 범죄자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 그렇지. 것 단순한 같은데 막장 인생에 그걸 자극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왜냐면 네. 연출하에서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뭔가 약간 사뭇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네. 시아버지, 며느리 그리고 주인공인 에노키즈에서 나왔을 때 감독이 이렇게 니들이 한번 느껴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음. 있어가지고 뭔가 깊이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내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음, 저도 확실히 처음에 봤을 때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어쨌든 범상치 않다. 네, 그 감독도 그렇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것 봉준호, 같습니다. 박찬욱 이런 사람들이 네 괜히 얘기한 게 아니다. 물론 뭐 본 감독님이나 박 감독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이제 그냥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영화도 지금까지 개봉을 안 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 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더라고요. 저도 네. 보니까. 솔직히 뭐 그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죽기 전에 뭐 그래도 우리의 인생 한 몇십 년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번쯤은 봐주면 좋겠다 이 네 영화도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재미도 있고 네, 뭔가 의미도 있고 네, 이번 주는 뭔가 왕도적인 휴머니즘 영화와 미친 영화를 네, 같이 이렇게 그 극단에 서 있는 음흠, 두 개를 다뤘군요. 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